오늘 제목은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분석으로 진행될 거고요. 총 세 파트로 진행될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지 애드미션 오버뷰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에세이의 중요성을 말한 그다음에 하나 장이라는 저희 선생님이 이제 파트 2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시를 가지고 어떤 게 좋은 에세이인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파트 3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또 이제 포인트별로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에는 모든 내용들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저희 파워포인트도 올라가고 영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사진 찍을 이유도 없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다 올라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DI 파트너스의 원장인 맥스고요. 인터뷰 보면 제가 원래는 인터프랩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뭐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 DI 파트너스라는 주식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터프랩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학원 모델로 가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수 규모로 가는, 그래가지고 그쪽은 보면 설명회 때 막 정원을 40명으로 설정해 놓고, 근데 저희는 보면 아시겠지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한 12, 3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세 슬라이드는 뭘 강조할 거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뭘 강조할 거냐면은 에세이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에세이가 중요하다라는 게. 근데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중요한지거든요. 이게 에세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봅시다. 올해 뭐 큰 뉴스가 두 개 있었죠. 4월 달에는 이제 UC 버클리하고 LA가 좀 재밌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주변의 선배들 보면은 뭐 SAT 1300이 안 되네. 저희 학원에 저랑 작년에 했던 애들 중에 있었어요. 1280인가? 근데 UC 버클리 가고 UCLA도 ACT 24점. 뭐 이런 애들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붙은 다음에 다들 놀랬죠. 얘 뭐냐, 얘 기부했냐. 그게 아니라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얘네들이 이제 SAT 점수라는 거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정 민족과 인종과 사회 계층 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래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 중국, 인도 애들이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적은 애보다는 부유한 애들이 잘 보고, 서부 애들보다는 동부 애들이 잘 보고, 남부 애들보다는 서부 동부 애들이 잘 보고. 이러다 보니까 SAT 점수에 대한 신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군까지는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내가 2400에서 2400 받았다. 그러면은 나 예일 갈래. 근데 그런 시대는 갔어요. 요새 보면은 이제 만점 받는 1600에 1600 받는 애들 중에 한 80% 이상은 떨어지고요. 아이비리그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말한 거는 우리는 GPA하고 에세이 우선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GPA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의 성실도,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SAT는 공부가 솔직히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걔네들이 썼던 표현도 저희가 많이 인용은 하지만 이제 자기네가 보고 싶은 건 much이 아니래요. 자기네는 who를 보고 싶대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는 에세이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다. 나는 무슨 클럽의 리더다.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무슨 서머 캠프를 갔다 왔다. 아니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수상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원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가 리더라면은 왜 리더가 됐는지부터 궁금한 거죠. 그게 나니까. 그럼 내가 캠프를 갔다 그러면은 너 가서 뭘 배웠니? 그리고 왜 배웠니?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을 탔다면은 너 그걸 왜 타고 싶었니? 그걸 탐으로 인해 가지고 너가 어떤 생각이 변했니? 이런 식의 what보다는 why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강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 공동체라는 게, 아니면 대학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UC 에세이들을 보면 끝에 가면 되게 재밌는 트위스트가 있어요. 뭐든지 남한테 어떻게 기여했다는 걸 되게 물어보거든요. 너가 공동체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두 번째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지만 이제 나의 어떤 면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면모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보다는 배타적인 아이. 이런 걸 좀 강조했고요. 또 이제 조금 올 11월 달에 제가 보기엔 시카고는 진짜 그 애드미션 피로 돈을 되게 벌 것 같아요. 얘네들이 SAT를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SAT도 안 받지. 그 ED도 있지, EA도 있지. 뭐 되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변 보면은 다들 여기 지원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그 좀 아셔야 돼요. 이게 SAT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왜 안 받는지. 했을 때 얘네 보면은 자기네도 SAT하고 ACT를 이제 필수 항목으로 뺐어요. 뺀 이유는 아까 UC 계열이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직접 말했던 게 뭐냐면은 SAT가 특정 계층한테 유리한 시험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SAT 점수가 그 자기네들이 뽑아 보니까 대학교 4년 공부 후에 이 학생이 기여하는 거랑 관계성이 확인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뭘로 평가할 거냐 했을 때 얘네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건 미국에 있는 학교들한테는 권장 사항이고 미국 외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는 필수 사항인데, SAT를 내지는 않지만 본인의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거를 추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SAT2를 3개 내든지, AP 점수를 3개 내든지, IB면 IB를 내든지, 이러한 전제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니버시티 시카고 늘 거다. SAT 점수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해줘야죠. 왜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너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에세이에서요. 시카고 에세이가 보면은 되게 생뚱맞아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건 이제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even number하고 odd number 아시죠? 질문이 why is a odd number odd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홀수가 왜 이상한 숫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1 더하기 1은 2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의력을 보는 게 아니라 분석력을 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또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걸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그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냐 묻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전공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네들도 에세이를 중점으로 많이 본대요. 근데 또 거기도 단서가 적혀 있어요. 에세이는 자기네가 특이하다는 건 알고 있대요. 근데 그 특이함 속에서 보고 싶은 거는 문화적 다양성, 사회 기여도, 학문적 기여도. 특이하게 얘네는 학문적 기여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academic contribution. 근데 시카고 자체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있었던 가장 큰 변화 두 개는 이 두 학교였고,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탈 점수 에세이 강조였어요. 그리고 에세이의 내용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 중심, 내 성과보다는 배려심, 사회적 기여도, 그 다음에 자기 자랑보다는 분석력,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두 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트렌드를 항상 얘네들이 리드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과, 첫 번째, 점수 자체로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시 그런데 강조하지만 점수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내가 1480 나왔다고 해서 아이비리그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버블 쪽에서 이제 700이 넘어야 되겠지만, 근데 예전처럼 1500보다는 1550이 대학교 잘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활동의 중요성인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활동이 나오냐 그러겠지만 이 모든 에세이의 근거가 되는 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제일 싫어하는 게 dishonest죠. 이게 솔직하지 않은 거. 그래서 걔네들이 언어 코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academic integrity를 강조하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무감독 시험을 하는 게 제일 강조하는 가치가 솔직함이에요. 개인적 솔직함, 학업적 솔직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뭐냐면 inaction 하는 애들이에요. 행동을 안 하는 애들.
그냥 말만 많은 애들. 나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한다. 그리고 문제 제기만 하는 애들. 그 세상에서 얘네 저도 제일 재밌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문제는 제기해요. 얼마나 많아. 저 길거리 가면 다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안은 아무도 제시를 안 해요. 똑같아요. 활동들도요. 만약 지금 하는 활동들이 내가 리더십이 많다. 좋아요. 근데 리더십이 많은 거는 바로 빨간색 불이 켜질 거예요. 너가 행동한 리더냐, 행동하지 않은 리더냐. 남을 위한 리더냐, 나를 위한 리더냐. 사회에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에세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은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랑 살짝 이건 벗어난 얘기지만 이제 활동들도 아셔야 되는 저는 항상 그 6대4 비율을 대요. 그러니까 활동을 이제 메인 원서에 10개를 적을 수 있는데 10개 중에 6개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활동을 해줘야 돼요. 뭐 학생회도 좀 해주고 뭐 사이언스 클럽도 좀 해주고 뭐 매프 클럽도 해주고 음악도 좀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뭐 MUN도 해주고 인터내셔널 클럽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차이점이 발견되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4지요. 그러면은 개인 시간에 난 뭐 하냐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근데 이제 남들과 다른 게 없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활동이 적은 애들은 수업을 따라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활동이 적은 거예요. 딱 기본은 그래요. 내가 숙제하는 시간도 모자라고 SAT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하는데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딴 거 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다 하고 활동까지 하는 애들은 공부도 그만큼 효율적 있게 잘하는 애고요.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비교됐을 때 활동 없는 애는 좋은 학교 못 가요. 왜냐면은 얘는 그냥 꾸역꾸역 공부만 어떻게 하는 애예요. 얘를 절대 공부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캐터리 뭐냐면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그 활동들 이게 한 4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의 소재가 나오고요. 그 다양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력서의 중요성이 그 에세이의 중요성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게 중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세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에세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교들은 대학교들은 무엇을 보는지 그 요소들을 좀 알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슬라이드의 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이제 디테일적인 걸로 들어가는 건데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어느 학교라면 하버드가 적혀있네요. 근데 모든 학교가 좀 비슷하게 적혀있어요. 문구는요. 근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에세이라는 거는 그 인재상과 가장 인접하게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는 학교들마다 다르게 써야 돼요. 왜냐면 학교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표를 봅시다. We like to think that all of them, 여기 지원자들이죠. have strong personal qualities. 먼저 개인적인 걸 요구하네요. 개인적인 성격이요. Right? 그 다음에 그 특징들하고 character. 그래서 성격도 되게 중요해요. That they will educate and inspire their classmates. 결국 누구한테 이러한 개인적인 실력을 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발전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애들. 더 나가봅시다. Over the 4 years of college. 4년 동안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and that they will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orld. 졸업 후에는 또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가 아니에요. 졸업 후에는 뭐예요?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연구 잘하는 학생을 원한다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에 집중하세요, 다들?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세이에서 만약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뭐 상을 많이 탔다. 이 학교에서 원하는 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기본이니까. 그거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먼저 개인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서를 봤을 때 아까 활동이나 에세이를 봤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그렇다. 이거 그냥 여기로 할게요. 그냥 제가 가끔 좀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한국 학생들의 50% 애들은 여기부터 이제 충족이 안 돼요. 왜냐면은 나 점수 올려야지, 나 학점 높아야지, 나 얘한테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나 리더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에세이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에세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이 학교의 이념들을 잘 보세요. 어떠한 아이를 원하는지. MIT는 또 달라요. MIT는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안 나와요. MIT는 그냥 원서 자체가 좀 무섭게 나와요. 그냥 수상 경력 쓰세요. 그 가로 열고 예로서 국제 올림피아드 가로 닫고. 그러면 나는 교내 수학대회 쓰려다가 국제 올림피아드 MIT 원서 안 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서가 두 개 있어요. 그 MIT하고 싱가포르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도 많이 무시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우리의 뭐 한국에서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는데 적어도 싱가포르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조지아텍 가보세요. 조지아텍도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은 걔네들은 이제 과학이랑 사업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공공이익에 대한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원하는 애를 바래요. 얘랑 또 다르죠. 콜롬비아 들어가 보세요. 콜롬비아는 전 세계의 리서치 센터가 될 거래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걔네들도 살짝 나오지만 특이하게 걔네들은 연구 중심을 좋아해요. 브라운 가보세요. 브라운은 이런 것 이거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보수주의 경향이 있으면 완전 좌파 애를 키워요. 완전 리버럴의 극치예요. 그런 애들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네릭한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세이를 쓸 때는 특히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도 그렇고 메인 에세이도 그렇지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말에 대한 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소재를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건을 해석했을 때 그 사건의 해석이 학교들마다 조금씩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건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거. 스탠포드는 있죠. 스탠포드는 또 뭘 원하죠? 패션, 열정이죠. 근데 저는 좀 열정을 쓰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파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 슬라이드를 이제 정리하자면은 학교들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꼭 찾으세요. 이거를 우리 애는 뭐 상위대학교 갈 것도 아닌데 이게 상관 안 해요.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를 가든 간에 어느 대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학교들만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말했듯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에세이를 한번 보세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보세요. 거기서 더 잘 나와 있어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8개거든요. 그런데 한 4개가 리더십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면은 다방면의 리더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는 이와 같이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글을 쓰면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쓰는데 우리는 뭐 이런 막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홀리스틱 리뷰를 한다고 돼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되게 나쁜 사람들 같아요. 홀리스틱 리뷰. 뭐 이렇게 한국 입시 익숙하신 분들은 입시 요강해가지고 블록 포인트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줘요. 그러니까 홀리스틱 리뷰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약하자면은 한 요 4가지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이 또한 에세이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제 에세이를 쓸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직히 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과 성장 가능성이 대치를 해요. 왜냐면 성장 가능성이라는 거는 실패를 해야지 성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에세이에서 내가 잘못한 걸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성과랑 마찰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장 가능성을 봐요,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완벽한 에세이를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잘한다고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성장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4년 뒤에, 그 다음에 4년 동안, 그 다음에 4년 뒤에
어떠한 사람이 될 충분한 그릇이 있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애는 대학교 가서 한 번 넘어지면 망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애는 대학교에 도전 안 해요. 그냥 안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쓰기 싫어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로 쓰니까. 아, 얘 진짜 잘한다. 얘 뭐 로보틱스 클럽 처음에는 로봇이라는 단어도 못 썼던 애였는데 지금은 거기 프레지던트 하고 있지만 단어를 못 썼던 애 얘기는 다 빼요. 그냥 지금 회장하고 있다. 뭐 수상했다. 그 전에 넘어진 것도 많을 텐데 성장 가능성 꼭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걔네들이 이 학교들이 보는 게 이제 홀리스틱 리뷰에서 관심사 이건 계속 나와요. 관심. 넌 뭐에 관심 있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 왜 관심 있는지예요. 에세이에서는. 누구나 다 나는 그 요새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리스트를 한번 보자면은 저는 CS 할래요. 컴퓨터 사이언스 할래요. 저는 뭐 엔지니어링 할래요. 오케이, 좋아요. 하라 그래요. 왜냐면 스템 자체가 지금 애들 중에 한 반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 I have a passion for engineering. 좋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whatever man 이렇게 됐겠죠. 궁금한 거는 뭐예요? 왜 관심 있니? 근데 잘 보세요. 1번이 왜라면은 2는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컴퓨터 새로 사고 싶어 하다고 쫄랐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박사가 돼 있어요. 엄마, 이게 애플이 왜 좋냐면은 그러니까 엄마는 좀 싼 거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600불, 야 이거 사봐. 근데 이베이 가서 야 600불짜리 하나 있더라. 근데 얘는 이제 1100불짜리 골라놓은 다음에 엄마 이 600불짜리는 뭐 램도 느리고 CPU도 안 되고 뭐가 안 돼. 박사가 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본인이 관심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관심사와 내 이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이력 그 활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에세이의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 관심사는 활동이랑 떼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로보틱스에 관심 있는데 로봇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얘는 로봇 쓰면 안 돼요. 왜 써요 그거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심이 있으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personality와 character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쓰는 단어죠. 그러면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그럼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지 좋은 거지? 그리고 내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단적인 예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착한 척해요, 애가 에세이에서. 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딱 보니까 고등학교 4년 동안 봉사한 게 10시간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에 대한 그 메인 에세이에서 나는 남이 울 때 나도 울어주고 남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주는 아이다 해놨는데 활동을 보니까 뭐 피어 튜터링 한 학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캐릭터 또한 자기의 활동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10개 활동 중에 6, 4가 여기서 또 그 4가 본인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기여도겠죠. 그래서 이 기여도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봉사가 어떻게 보면 사회 기여의 1차적인 요소예요. 그건 기본적인 요소예요, 봉사가. 근데 2차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제 사회 변화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volunteering이랑 이제 social advocacy가 좀 다른 것처럼 volunteering은 남을 돕는 거고 이제 인권 문제 아니면 소수자 문제 아니면 지역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애들 그런 캠페인 하는 애들 그게 어떻게 보면 봉사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와 social advocacy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내가 그 장애자 시설 가서 봉사를 해요. 많이 가니까. 근데 정상적인 애라면은 그리고 거기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면은 장애 시설에 낙후된 상태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현실에 놀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진정 놀랬다면 학교 와가지고 야 우리 장애 시설 좀 더 가자. 아니면은 금요일마다 이제 카페테리아 앞에서 야 우리 장애인 인구 몇 명 중에 앉냐? 좀 그들 좀 도와주자.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volunteering이랑 social advocacy는 원인 결과예요. 봉사를 가가지고 내가 현실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inaction이 아니라 action으로 넘어가는 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서두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에세이가 중요한 거예요. 에세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이력서나 이런 거 쓸 때는 솔직히 몰라요. 얘가 왜 이걸 하는지. 그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특정 활동에 대해서 200단어로 에세이 쓰세요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얘가 진짜 한 건지 아니면 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온 건지, 얘가 진짜 열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열정이 있는 척 하는 건지. 오늘 되게 그 재밌는 글 하나 그 어떤 작가가 얘기한 건데 그 되게 그 한국에서는 지금 성공하려면은 그 진보인 척하면 성공한다는 뭐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원서도 그래요. 내가 모모인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세이는 그 척이냐 진심이냐 그거를 갈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파트 1에서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제 에세이를 쓸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하나정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을 해줄 거고요. 저는 이제 파트 3에 들어와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했을 때 좀 안 들어올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에세이 쓸 때 이제 규칙들 그런 거를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끝에 그냥 Q&A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드마다 Q&A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준 3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제가 로스쿨 1학년 때 그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이 없는 거는 발표자가 참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진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전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네네. GPA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GPA는 저는 그렇게 구분해놔요. 그냥 3.8에서 4.0 사이. 그게 한 군이고, 근데 3.5에서 3.79까지.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unweighted 됐을 때 3.7은 이게 B인지 A인지 몰라요. 왜냐면 A-가 3.75, 3.8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에서 3.5 이제 어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일반론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는 GPA가 조금 안 좋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그 작년에도 매년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은 GPA가 3.2, 3.3인데도 뭐 코넬 가거나 아니면은 버스턴 컬리지 가거나. 네. 근데 이제 GPA를 SAT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퉁치는 게 아니고요. GPA가 낮은 거는 SAT 점수로 보완이 안 돼요. 왜냐면 GPA 낮은 거는 활동하고 에세이로 보완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SAT 낮은 거는 살짝 이제 GPA로 보완이 되는데, 근데 GPA 낮은 거는 SAT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SAT 자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돈만 투자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되게 커요. 네. 시카고는 SAT 안 보고 올해부터 그러면 네네네. 올해 처음 발표했어요. 그 후에 뭘 내야 되나요? 다 내야 돼요. 내는 건요. 그 성적표, 생활기록부, 이력서, 에세이는 3개, 추천서, 그다음에 기타 아까 말했던 SAT 2 3개 아니면 AP 3개. 서브젝트 3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얼리가 이제 11월 달 11월 1일이요. 네네. 1일 날까지. 네네. 근데 11월 점수도 받아줘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블라인드로 내는 거죠. 블라인드. 네네. 블라인드라는 건 이제 자기가 자기 점수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는 거죠. 시카고처럼 테스트 옵셔널 스쿨도 이렇게 있는데 네네. 조지 워싱턴 NIU 이런 학교들은 이렇게 SAT나 ST를 낼래 아니면은 그냥 테스트 옵셔널 갈래? 그런 학교 그렇죠. NYU 같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NYU인데 거기는 트랙이 3개가 있잖아요. 뭐냐면 SAT 트랙, AP 트랙, SAT 2 트랙, IB 트랙. 그래서 SAT 점수를 안 내도 돼요. 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단순히 SAT만 가지고 모든 게 시작됐다라면은 요새 좀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NYU도 그게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걔는 이제 캠퍼스 세분화 해가지고 아부다비 2년 갔다가 NYU 오는 거, 뭐 샹하이 갔다가 NYU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시험 제출하는 것도 이제 IB 점수만 내는 애들은 SAT 점수 안 내도 되고, 근데 내가 SAT 점수가 좀 별론 것 같다. 근데 AP가 뭐 5점이 3개 있다. 그럼 SAT 점수 안 내고 AP 5점 트랙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이 평가받아요. 에세이도 받고 추천서도 받고 뭐 원서에 필요한 건 하지만 그 기반적인 거는 다 똑같지만 그 계량화될 수 점수를 내가 무엇 갖고 평가받냐는 거죠. 그래서 SAT 점수가 높은 애는 그냥 SAT만 내겠죠.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은 그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님의 이제 질문의 핵심은 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안 하냐 그런데 그거는 딱 그만큼 붙이는 것 같아요. 어느 한 트랙이 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다 그러니까 NYU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랙을 한 건 뭐냐면은 학교가 조금 더 이제 솔직히 NYU는 그 되게 억울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좋고 로스쿨 좋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쭉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무것도 그냥 살짝 그 정도까지 안 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관심 없는 이제 예술 쪽으로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이제 형평성을 조금 높이려고 그러다가 뭐 그런 취지로 바꾼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학생들은 우리는 좀 이제 수용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SAT 점수를 잘 봐야지 공부 잘하는 애, 못 보면 공부 못하는 이렇게 구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거는 그 SAT를 빼놓은 거예요. 네. 왜냐면 SAT가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구분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답변 됐나요? 네. 네네. 그 어느 한쪽 유리하진 않다. 유리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YU 같은 경우 지금 SAT 점수가 얘랑 서브젝트 세 개 이렇게 둘 중에 네네. 나머지 있잖아요. 네네. 둘 중에 만약에 점수가 서브젝트랑 근데 이제 서브젝트가 이제 했을 때 세 개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만약 내가 뭐 비즈니스 전공하는데 수학, 화학, 한국어 이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문과 전공 가면은 그 SAT도 리터처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 내가 뭐 비즈니스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수학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제 외국어 넣든지 과학을 넣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돼요.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공. 아니 그것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의 그게 조건을 맞췄을 때 저 SAT 점수가 훨씬 그 요구하는 점수가 1,400 정도 되잖아요. 그게 1,450. 그러니까 과에 대해서는 다르겠죠. 예, 네. 그 정도에 넘었을 때랑 서브젝트이랑 두 개 점수 다 같이 갖고 있을 때 네네. 어떻게 근데 그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서브젝트 그 SAT 점수 내고요. 그냥 또 SAT 2도 내요. 그냥 옵션이. 네네네. 같이 내는 게 더 유리한 만약에 유리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네, 그냥 그 군 안에서는 항상 옵셔널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네. 그 때문에 뭐 불이익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학교 방문하라고 많이 오죠.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SAT나 어떤 시험을 등록하고 뭐 그냥 accept를 누르는 순간 걔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애 프린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막 들떠 있어요. 근데 다 스팸 메일이거든요. 그냥 광고 메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 방문하라는 거는 만약 여력이 된다면 가는 건 좋아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다. 왜냐면 이제 어드미션 커미티는 못 만나지만 어드미션 오피스 가가지고 정보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메일을 그냥 그런 이제 필터링 없이 받아들인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관심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답장하면은 뭐 이제 this was an automated email 그러니까 뭐 또 따로 올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자동 이메일이었다고. 그래서 꼭 답장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기 혹시 그 커먼 앱이거나 아니면 유시드 컬렉션 그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일단 하고 아니면 각자가 원하는 학교에 홈페이지 가서 다시 또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온다 이제 커먼 앱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거는 이제 커먼 앱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과거 이제 주립대 애들이 거기 많이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게 이제 원서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걔네 한번 읽어보세요. 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냐면 저소득층 그 문화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적은 아이들을 위한 뭐 원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일일이 그냥 모든 주립대학교 사이트 가서 하든지 택일이지 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각 학교마다 원리가 시작되면서 언제부터 원서를 기록해 넣는 게 오프닝이 되나요? 원서는 다 열렸을걸요? 지금요? 네네. 지금 다 열렸어요? 지금 원서는 기재 다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원서는 타임 프레임이 원서는 지금 다 끝났어야 돼요. 에세이만 남아 있어야지. 네. 원서는 마무리 단계여야 돼요 지금. 네. 벌써 왜냐면 얼리라면 벌써 추천인은 초대해야 되니까 거기에 통해 가지고 원서는 벌써 기재해놔야 돼요. 조금 웃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파이낸셜 에이드를 안 받는다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합격이 이게 똑같은 점수일 때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면은 필요 없는 학생을 픽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일반화하진 않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아셔야 되는 게 파이낸셜 에이드를 내가 신청해도 너 파이낸셜 에이드 못 주는데 우리 학교 원래 합격 줘요. 네, 어차피 두 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낸셜 에이드를 나는 그래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못 받으면은. 네. 근데 그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